사우디아라비아, 즉 사우디는 엄청 부자 나라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운 좋게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고 그 덕에 지난 50여 년간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패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는 서로 사귀는 사이일 정도로 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만 잡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사우디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의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하며 석유를 퍼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우디의 연 국방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1년에 무려 80조 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국방의 모든 부분을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또 나라의 돈도 넘쳐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미국산 최신 무기들로 가득한 비싼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이나 병사들의 투지가 아닌 돈으로 전쟁을 하는 게 사우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실제 군사력은 형편없습니다. 작전도 짤 줄 모르고 무기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종종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억만장자 아빠를 둔 고등학생이 아빠 돈으로 차고에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수십 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운전 실력은 엉망이어서 매일 차만 박살내고 있는 상태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고등학생의 형편없는 운전 실력이 아니라 그 억만장자 아빠가 자꾸 비싼 차를 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줄 거라는 점입니다. 그 아빠가 얼마나 부자냐면, 참고로 작년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는 선물로 미국으로부터 무려 125조 원어치의 무기를 샀습니다. 아베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 전 구입한 팝콘 구매 비용 8조 원은 사우디에 비하면 귀염둥이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VVVIP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 있어서 탑셀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들, 특히 탱크나 자주포 같은 육군 무기들은 미국과 탑을 견줄 정도로 세계 초탑급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우디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사우디의 유전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배럴당 석유 가격이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우디는 이번 공격으로 하루에 약 2,400억 원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복구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고 봤을 때 7조 원이 넘는 돈을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35조 원을 가진 옆 동네 만수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약 8천조 원의 부를 가진 사우디 왕가에게 7조 원의 손실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또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사우디에게 있어 꽤 성가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당연히 사우디에도 하늘을 통해 날아오는 적 비행기를 잡아내는 좋은 미국 무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채 3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크기가 작고 또 낮게 날아서 그 비싼 장비들이 잡아내질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크고 비싼 미국산 소잡는 칼로 파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지금 사우디에게는 파리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있길래 연락을 했냐 하면 바로 이게 있습니다. 비오 복합이라는 무기인데요. 탱크같이 생겼지만 가운데 길다란 포 대신 레이더와 양쪽에 달린 기관포로 하늘에 있는 적 비행기를 잡는 무기입니다. 비오에게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83년도입니다. 연구만 6년 동안 했고 드디어 1996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원래는 2002년도부터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이 그렇듯 세계 국방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도 빨라 이게 더 이상 북한의 구식 전투기들처럼 낮고 천천히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오는 간신히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쓸모가 없어진 거죠. 성능은 우리나라의 K2 소총이나 K2 탱크 등 우리나라의 다른 무기들이 그렇듯 한마디로 끝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슬픈 사연으로 비오는 지난 근 20여 년간 개발만 해놓고 찬밥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오가 갑자기 떡상하게 된 거죠. 바로 드론 때문입니다. 드론은 전투기에 비해 낮고 느리게 날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하기에 안성맞춤이어서 그 활용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우디 유전 폭격 사건 때문에 실전 공격에서의 그 실용성이 입증이 되어버린 것이죠. 드론의 공격 실용성은 입증이 되었지만 세계 무기 시장에서 그걸 효과적으로 막을 방어 무기는 딱히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비오 빼놓고는 말이죠. 비오는 마치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년 전에 미리 태어난 것처럼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비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비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우디의 무기 구매 사이즈를 볼 때, 그리고 이번 유전 공격 사태로 많이 놀랐을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구입한 팝콘 비용보다는 많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합리적인 예측을 해본다면 요즘 자국에서 엄청난 양의 셰일 오일을 뽑아내며 세계 1위 산유국이 되어버려 더 이상 사우디의 자국의 에너지를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미국이 자꾸 사우디를 서운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둘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앞으로 미국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하게 될 것 같은데, 성능 끝내주는 우리 비오의 우수성을 경험한 사우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무기들도 왕창 사줄 것이라고 또 혼자 예측해 봤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존중을 가진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처럼 대단한 국방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한국의 능력에 감탄하며 사우디에도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까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자국의 무기 체계를 더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까지 해주며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우디와 미국이 그랬듯 지금 썸을 타고 있는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이번 비오 수출로 더 가까워져서 예전 미국처럼 사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